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서태원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조코이 정부는 조코노믹스라고 불리는 일련의 시장 친화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코이와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로 일본 아베 정부의 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부양책인 아베노믹스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조코노믹스라 불리는 현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근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여타 아시아 국가 대비 통신, 전력, 운송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산업 생산 기반 역시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및 소득 계층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역 간 계층 간 임금 격차 해소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코노믹스는 인프라 확충, 산업 육성, 지역 간 소득 격차 축소라는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부족, 취약한 행정 시스템, 노동시장 경직성,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차별화 등 구조적 문제점들이 그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코이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인도네시아 경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코노믹스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추진으로 환율 안정, 위안보이고 증가, 재정 및 경상수지 개선 등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 신뢰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조만간 위기국, 대외 취약국이라고 불리던 오명까지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낮은 정책 신뢰도로 인해 경제 규모 대비 낮게 평가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되어 온 조코이 대통령의 12차례 경제정책 패키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점차 강도 높은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초기 정책들은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투자허가 간소화 등 주로 지역경제에 혜택이 되는 산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정책들이 그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환율 안정, 금리 인하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정책 등 거시적 정책들이 또 2015년 말에는 소득세 감면, 이중과세 철폐 등 조세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외국인 출자 한도 완화 등 대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외 투자 자금의 유입을 도모하는 정책들이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조세 사면법 시행을 통해 내국인의 대외 은닉 자금까지 국내로 유입을 유도하며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실업률의 완만한 하락, 최저임금과 평균 임금 간의 격차 축소, 재정수지의 점진적 개선 등 조코이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등 여타 국가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확대되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인정받던 중국은 이미 2013년을 전후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생산 기지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의 급성장을 통한 세계 경제의 소비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은 이미 중국을 대신하기에 충분하며 조코노믹스 정책들로 인도네시아의 성장성이 회복된다면 GDP 성장률 상승 등 1차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2차적 성장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코이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정책들이 그동안 잠들어 있던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코노믹스 정책들에 따른 산업별 변화 등 정책 추진의 영향에 대해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예지 아나운서가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8월 4일 미달러당 13,135루피아로 종가 기준 전주 대비 35루피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루피아는 주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지표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소식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10원 하락한 달러당 1,11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원화 환율 역시 약세를 보인 달러화의 영향으로 주 초반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 중반 이후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대응 및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그 결과를 기다려보려는 심리가 서울 외환시장에 확산되면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8월 4일 8.49원으로 전주 대비 0.09원 하락하면서 이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8월 4일 6.90%로 마감하면서 전주에 이은 강세장이 지속됐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채권 시장의 강세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주 후반 다소 숨고르기가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위험 자산 선호 증가 및 중앙은행의 금리 추가 인하 이슈 등의 호재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국채의 강세는 견조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8월 4일 5,374포인트로 전주 대비 75포인트 상승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거래량 역시 하루 5에서 60억 루피아 수준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7월 인플레이션율이 0.69%로 5년 내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수리아민 중앙통계청장은 1일 통계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7월 물가 상승률이 0.69%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이며 르바란 기간 귀성객 증가로 인한 교통비 상승 및 각종 소비재 가격 인상 현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별로 보면 전체 82개 시군 중 전월 대비 물가가 상승한 곳은 78개 도시, 물가가 하락한 곳은 4곳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빵가 뿔리뚱주 딴중 빤딴으로 2.34%였고 자카르타는 0.64%의 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편 물가 하락이 최대였던 지역은 파푸아 주도인 자야푸라로 마이너스 1.1%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1%로 르바란 수요 증가로 상승했으나 6월의 3.25%보다는 둔화된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적절한 물가 상승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오히려 기대 이하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상승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도 예상 이하의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앙은행 정책회의는 8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2주 동안 대내외에 큰 변수가 없다면 기준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부디까리아 수마디 신임 교통장관은 28일 반튼주 땅그랑에 있는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제3터미널의 개장 시기가 8월 둘째 주인 9일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개장은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앞서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부디 교통장관은 제3터미널에서 최종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독립기념일에 앞서 제3터미널 개장은 국민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라며 제3터미널이 개장되면 매일 360대의 항공기가 오갈 것이고
한 항공기당 승객이 150명 탑승한다고 가정하면 매일 5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터미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9일 개장에 앞서 공항운용공사 앙카사 뿌라와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제3터미널의 시뮬레이션 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항 진입로에 2마리의 가루다 새를 형상화한 동상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제3터미널 개장은 르바란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으나 교통부 현장 점검에서 예비 전력 불안, 관제탑 위치 등 안전 문제가 속속 발견되어 개항일이 계속 연기되어 왔습니다. 제3터미널 규모는 42만 3천 평방미터, 건물은 33만 1천 평방미터, 주차장은 8만 6천 평방미터 규모로 총 공사 비용은 7조 루피아가 투입됐고 연간 수용 능력은 2,500만 명입니다. 또한 스코르노 하타 국제공항의 3개 터미널을 연결하는 무인 자동 여객 수속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으로 승객들이 여객 터미널을 서로 연결하는 셔틀 트레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터미널 공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제3터미널을 시찰한 뒤 리니 국영기업 장관에게 제3터미널 완공 이후 제4터미널 공사도 잘 부탁하고 활주로 추가 건설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한창 건설 중인 자카르타 시내 망가라역에서 스코르노 하타 공항까지 연결되는 경전철이 완공된다면 시내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살다 보면 때가 되고 여건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원하는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도 경제 상황이 어렵고 여러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아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답답했던 안개가 걷히고 어느덧 원하는 곳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항상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금주의 신한 위클리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